보세요. 자, 최근에 한 이틀간, 연속 3일간, 이틀간, 3일간,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건 뭐예요? 첫 번째, 트럼프가 중국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미중 무역 갈등 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19 위기의 2차 유행 경고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때 아니게 증시의 고평가 논란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웃기는 얘기가 나왔는데 잘 들어요. 5월 12일 날 어제 그저께 나바로 국장이 뭐 했어요? 중국 니네들 때문에 그래 이런 거죠. 그런데 유식한 말로 중국 책임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6주 동안 바이러스에 대해서 숨겨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책임은 10조 달러에 가깝다. 그러니까 일경이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야, 연기금 주식, 중국 주식 투자 중단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장된 거죠. 그죠? 중국 주식이. 그를, 기관에도 되게 사잖아요. 그러다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그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에 중국 주식 투자 중단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가 나와도. 뭐냐면, 현재 40억 달러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TSP가. 지금 뭐냐?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으로 지금 중국 주식 보유가 추정입니다만 40억 달러. 한번 계산해봐요. 40억에다가 공세기 붙여봐요. 시작. 엄청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화웨이 사행금지죠. 그리고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내년 5월까지.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징벌적 보복을 착수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미중 갈등.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 중국 화웨이를 겨냥해서 제재 조치 연장, 공적연금 중국 투자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미국의 징벌적 보복 조치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미중 관계가 정면 충돌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13일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 1년 더 연장했다. 이거죠. 지난해 5월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면서 1년 기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서명 다음 날 미 상무부는 뭐래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ZTE, 회사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다시 할게요. TSP, 뭐라고요? 미국의 대표적 공적 연금입니다.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그걸 운영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 거기서 특별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인덱스에 투자하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한 겁니다. 이거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TSP를 관장하는 노동부에 중국 투자 중단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 그랬죠. 그러고 또 막 나온 거 있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해킹을 하네, 해커를 어쩌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자, 잘 들어요. 그래야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얘기 잘 들어봐. 얘기 잘 들어봐. 자,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의 확산 그거요. 알겠지? 오케이. 널 돈 물어내.
예. 1경이 넘는 돈 10조 달러. 야, 중국 주식 사지 마. 오케이. 야, 그 통신장비 사용금지 1년 더 연장.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난리 난 거죠. 또 붙었다. 중국과 미국이 또 맞짱을 뜬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중국의 심기를 건든 게 그겁니다. 미국 상원이 대만을 WHO 가입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랬어요. 응?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따라 산다 그러면. 자, 이제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번 코로나19 그게 2차 확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가 조기 경제활동 체계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다. 얘도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잖아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오케이? 앤서니 파우치라고. 예? 얘가 미 상원 보건노동교육위원회 청문회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트럼프의 조기 경제활동 체계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다라고 경고를 해요.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발병 사례가 급증해서 피할 수 없었던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얘가. 네? 그러니까 백신 없이 이번 사태의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에이, 말만 저렇게 주저리 떠드는 거지. 에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해석하면. 물론 미국의 확진자 수가 조금 2만 명,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꽤 큽니다, 지금. 네? 엄청납니다. 아직까지도 2만 명대 막 이래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계 1위, 코로나19 확진자 1위, 사망자 1위, 미국 2위가 러시아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안도하던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재유행, 그 조짐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봐. 그동안 이 시장의 기대는 뭐냐면 3분기였어, 3분기였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주식하는데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땡큐. 1년을 쪼개버리면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 12, 2월. 그러니까 얘가 1분기, 얘가 2분기, 얘가 3분기야, 얘가 4분기야.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7, 8, 9월 달에. 이때는 모든 세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갈 거야. 정상화 가동. 돌아갈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4, 5, 6월 달이지. 4, 5, 6. 지금 5월 달이야. 지난 3, 4, 5. 지난 3개월간의 이 셧다운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채 증가로 해결 가능했어. 무담보 대출 막 해가지고 돈을 풀어온 거라고. 근데 대출을 해준 거지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했어. 그지? 네? 그러면 7, 8, 9 그걸 3분기인데 그럼 7, 8, 9까지 침체될 경우는 어떻게 돼? 파산 기업이 급증하는 거죠. 기업이 다 파산되는 거예요. 지구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네? 늦어도 지금 5월이잖아요. 지난달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뚝 떨어졌어야 된다고. 지금 2만 명대인데. 응? 그치? 근데 독일의 대충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독일은 확진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다가 지금 이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손차트가.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쭉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약간 떨어져서 2만 명대요. 그래도 2만 명. 응? 독일하고 전혀 다르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네. 거기에다가 아팔로사라고 자산운용사의 데이비드 테퍼라는 회장이 예? 파월 경기 비관 발언도 있었지만 주식 고평가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회장이야. 누군지 알 것 같고 데이비드 테퍼라는 이 녀석이 CNBC하고 어저께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내가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고평가된 수준이다. 이따구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기 앵커가 아니 이제 두 번째 고평가라는 거는 첫 번째는 어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닷컴 버블이었지만 미국은 99년 닷컴 버블이었죠. 그 이후 현재 증시가 최고의 고평가다라고 그렇게 떠듭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총 자산의 한 10% 정도 순롱 포지션 가지고 있다.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다. 그럼 나머지 90%는 박살날 거다라고 배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 테퍼라는 친구, 데이비드 테퍼라는 친구가 동호 씨도 알 거예요. 유명한 놈이잖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이가 모두 노노노노 할 때 은행주 주워 담아서 8조 대박을 터뜨린 놈이요. 3조 3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보너스를 받은 놈이야. 보너스만 3조 3천억.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둥아리 나불나불 해가지고 지는 반대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뭐 매력적인 주식 없다 지금. 그냥 나는 현금을 갖고 있을란다. 보유현금이 사상 뭐 어쩌고저쩌고 최대다는 놈. 예? 그러면서 모든 자기를 비롯해서 투자의 전설들은 아직 현금을 쥐고 있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개인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 얘기 잘 꼼꼼하게 들어야 돼요. 잘 봐요. 현재도 많은 투자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확 그냥 한 번 더 급락을 했으면 좋겠다. 2차 급락. 에? 자, 쭉 빠졌다가 구덩이 팠죠, 그죠? 그러고 올라왔다가 야씨 한 번 더 내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럴 거라고 또 방송에서 짓거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아, 난 좀 빠지면 살래 라고 했지만 야, 올라가. 그럼 결국에는 빠지면 사겠다라고 했지만 조정 오면 사겠다라고 했지만 조정은 오지 않았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고점에 매수해서 개박살 나더라. 그게 이제 월가의 격언이요. 자, 경기 하강이요. 다 알아요 지금. 문제는 무슨 전염병이요. 막 전염성이 강해. 열이나 폐가 막 소미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피를 토하고 죽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저 셧다운 락다운이야. 그러니까 경기 하강으로 인한 기업 실적은 당연히 우려돼.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봐. 이미 증시에 반영된 거예요. 이미 증시에 반영돼서 쭉 빠졌었죠. 반영된 겁니다. 그죠? 제가 얘기한 거 그거요. 진짜 2차 급락이 올 수 있는, 진짜 급락을 부를 수 있는 원인은 블랙스완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1000년 만에 겪는 엄청난 도쿄 중심가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막 고층 빌딩들이 땅속으로 다 그냥 꺼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막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즉사해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난다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터져야 그래야 조정이 오는 거지. 2차 급락은. 지금은 2차 급락? 글쎄요.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